자, 14에서 17번 갑시다. 자, 14에서 17. 여러분, 시간 줄 테니까 1문단에서 강화학습의 개념장 읽어보고 여기서 이후에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지 생각의 정리 두 가지를 여러분이 뽑아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1문단에 강화학습의 개념장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만 앞에 봅시다. 여러분, 강화학습의 개념장이 뭐죠? 채점하느라 정신이 없습니까? 자, 기계가 자신을 대신하는 주체를 특정 환경 속에 설정하여 끊어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특정 환경이라는 게 뭔지 확인해 줘야 되겠죠. 아, 글씨 마음에 안 드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어떤 행위 체계를 학습하는 거죠? 보상의 극대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보상의 극대화가 뭔지 내용을 확인해 줘야 되겠죠. 아래 문단에서.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문단 가보면 여기 이렇게 그림 나와 있죠? 그러면 예시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 생각해 줘야 돼. 여기서 말하는 특정 환경이라는 게 첫 번째 뭘까?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경로를 찾아가고 있죠. 그게 아니라 보상이 극대화되는 경로는 뭘까? 1문단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예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야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단락에 두 번째 줄, 여기에 사용되는 방법이 정책 반복인데 여기 밑줄 정책 반복, 정책 반복. 마지막 단락이 두 번째 줄, 정책의 반복. 그 과학기술 주문을 읽어내려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계에 따른 현상을 잘 구별하는 겁니다. 단계에 따른 현상. 여러분 지금 시점이면 이 지문은 다 학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21년 수능 3D 합성 영상이 생성 있죠. 네모 하늘 올라가는 거. 그죠? 다 학습했을 거라고 믿는데 이 지문에서 모델링과 그 다음에 여기서 렌더링, 이 단계에 따른 현상을 구별하는 게 포인트였죠. 이게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렌더링인데 표면 특성은 모델링이거든. 자, 그리고 여기서 모델링을 물어봤는데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관찰 시점 기준은 렌더링이거든. 그러니까 선호 관계를 바꿔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도 지금 마지막 단락에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순서에 주의해서 정보를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16번이 아마 좀 많이 어려웠을 텐데 이거 사실은 그림 도와주려고 준 겁니다. 여러분 16번에 발문의 밑줄, 보기는 정책 반복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이죠? 여기 밑줄. 보기는 정책 반복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을 다 그냥 그림으로 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림 활용하면 훨씬 쉽죠. 그래서 그 왼쪽 그림 위에다가 적어 봅시다. 보상의 기대값. 왼쪽 그림 위에다가는 보상의 기대값.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위에는 정책. 자, 그래서 그림 활용해서 특정 환경이 먼저 언제 보상이 극대화되는지 그리고 과정을 16번의 그림 활용해서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선후관계 조심해달라 그랬죠? 되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다시 읽어보는데 시간 5분 주겠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만 같이 봅시다. 자, 이 문단부터 가겠습니다. 자, 그림 1은 밑줄. 예시 건너뛰면 절대 안 됩니다. 밑에 적어 봅시다. 개념 더하기 예시. 개념 더하기 예시. 보통 예시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시킨 다음에 그 예시보다 살짝 더 어려운 걸 보기로 내는 패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지문에서는 예시 건너뛰면 절대 안 돼. 무슨 지문이든 간에. 자, 그림 1은 강화 학습의 기본적 형태에 해당하는 임의 환경으로, 임의 환경 밑줄. 밑에 적어 봅시다. 특정 환경이겠죠? 특정 환경. 자, 격자의 각하는 주체가 자리할 수 있는 상태이며, 그럼 여러분, 이때 이 상태에서 이 환경에서 상태 몇 개죠? 16개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네모 칸이 더 늘어나진 않지. 그러니까 14번에 1번 지울 수 있죠. 상태를 극대화하는 게 아니죠. 됐지? 자, 그 다음에 1번과 16번은 시행의 종료 지점이다. 그림 2는 그림 1에서 주체가 이동한 임의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 환경에서 주체는 임의의 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상하 좌우 중 환경을 벗어나지 않은 한 방향을 선택한다. 이때 종료 지점이 아닌 방향을 선택하면 방향 밑줄. 아, 이거는 내가 좀 표현을 바꾸고 싶었는데 내가 쓴 지문이 아니라서 뭐 따로 얘기 못했습니다. 방향이라기보다는 칸으로 해야 좀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칸이라고 해야. 근데 이거 대표님이 직접 쓰신 지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놔둘 만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따로 뭐 건의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칸으로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칸으로 바꾸는 순간 너무 쉬워지죠. 그래서 어차피 마이너스 1로 지금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왜 마이너스 1인지 한번 알아서 독해봐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마이너스 1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5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자, 그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하고 종료 지점에 있는 칸을 선택하면 플러스 5의 보상이 따르면서 종료 지점으로 이동한다. 근데 아니면은 종료 지점으로 이동한다니까 여기서는 이 방향이라는 게 이때만 얘기하는 거구나. 이때만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줄. 그림 2의 시행에서 주체가 얻은 보상의 총합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우리가 아까 1문단 읽고서 이 생각해줬죠? 그쵸? 그럼 따져봐야지. 과연 마이너스 1이 보상의 극대화 상황인가? 그쵸? 왜? 보상의 극대화 상황은 뭐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보상이 극대화되는 거지? 이렇게 삥 둘러가서로 마이너스 1이 계속 쌓이는 거니까 종료 지점까지 한 번에 최대한 빠르게 가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게 보상의 극대화 경로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5니까 3이 극대화된 보상값이 되겠네. 그래서 15번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주면 삥 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지점까지 최대한 빨리 도달하겠네. 그러니까 4번 바로 답 낼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그렇게 내야 돼. 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읽었다면 해줘야 될 생각들을 제대로 했다면 답이 바로 나왔게끔. 그런 게 좋은 질문인 거죠. 내가 바탕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 상상을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수하고. 특히 한수 좀 최악인데. 내견해입니다. 내견해. 자, 그 다음에 3문단 갑시다. 강화학습에서 기계는 각 상태에서 시작되는 다양한 시행에서 얻게 되는 보상의 총합들의 평균, 즉 각 상태별 보상의 기대값을 구한다. 이때 각 상태가 시작 상태가 되려면 그 상태에서 주체 행위에 영향을 주는 이전 행위가 없음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든 어떻게 해서 10번에 왔는지 어떻게 와서 11번에 왔는지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이를 위해 강화학습의 환경에는 마르코프 의사결정 과정이 적용되는데 여러분 이때 MDP가 이번에 수능 특강에 연계된 소재입니다. 알겠죠? MDP는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가 그 이전의 행위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 해당 시점의 특정 확률값을 계산하는 수학적 모델이다.
NDP를 적용하여 각 상태별 보상의 기대값이 산출되면 이를 통해 각 상태에서 밑줄, 주체가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그럼 또 연결해봐야죠. 일문란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그럼 유리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보상이 커지는, 그렇게 해석해야지. 알겠죠? 보상이 커지는, 그렇게 해석해야죠. 이게 지금 강화학습의 목표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위치한다고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7, 여기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면 당연히 이 네 방향 중에서 어디가 좀 더 유리한 거죠? 보상이 덜 깎이는 여기로 이동하는 게 당연하겠지.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뭔 뜻인지 알 수 있다고. 그렇죠? 근데 한편 싹 다 마이너스 2라면 차별이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하나 똑같은 거지. 그러면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해됐나? 이것도 일시 갖고 금방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 가겠습니다. 자, 강화 학습 과정에서 기계는 설정된 정책을 계산해 나가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방법이 정책 반복이다. 이 방법은 우선 최초로 주어진 환경의 모든 상태 보상의 기대값을 0으로 상정하고 끊어주고, 자, 첫 번째 단계는 보상의 기대값을 0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각 상태마다 주체가 모든 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위적으로 첫 번째 설정하는 정책이 되겠죠. 됐죠? 다음에 그리고 설정된 정책에 따라 끊어주고, 여러분 이 다음 단계는 앞 단계 정책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얘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책 n-2는 뭐를 결정하게 되는 거지? 보상의 기대값 n-1을 결정하게 되겠죠. 순서상. 됐나? 자, 그러면 16번에 3번 왜 답인지 이해될 겁니다. 16번에 3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독해하려면 애시당초에 어떻게 효과된다는 게 정해져 있어야 돼? 그림 보는 순간 기술, 이거 목적을 예시 가지고 정확하게 미리 파악해봐야 되겠다.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을 하는 순간 단계에 따른 현상, 선후관계 구별 조심해줘야 되겠다. 이미 정해져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근거는 21년 수능에 3D 합성 영상의 생성 지문에 있죠. 조금 더 까다로운 건 이 수능의 어라운 리뷰. 다 풀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 지문을 풀었다면 아, 순서를 내가 과정에 맞게 배치해서 정보를, 범주를 구별해 주는 거, 이게 포인트 중에 하나구나.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미리. 됐지?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어떻게 읽지? 하는 순간 늦어. 늦다고. 자, 그러면 16번의 정답은 3번. 넘어가겠습니다. 문학 갑시다. 자, 여러분 18에서 21번인데 그 숙향전 올해 EBS 연계죠? 위에 적어봅시다. 기출. E로서는 B형 작자 미상의 숙향전. 이 보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 자, 출처 다 적었다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전소설 중에는 천상과 선계를 포함하는 천상계와 인간세계인 지상계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 연결되어 서사가 진행되는 작품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이원론적 세계관. 이 원리는 천상계, 지상계, 천상계의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천상계에서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 것으로 구현된다. 이걸 두 글자로 적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강할 때 하계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을지 다 정해서 내보낸다고. 알겠죠? 이거 딱 나와 있잖아.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적강보티퍼가 나와 있는 소설도 읽어보면 너의 고난의 기한과 정도는 이 정도이다. 이 얘기 되게 자주 나와. 그러니까 고전소설의 세계관 중에서 이걸 여러분이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돼. 뭐냐면 예죠. 천상계에서 득조해서 적강하는 순간 하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천상계에서 미리 다 예정해서 내보낸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고전소설 공부할 때 이거 세계관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20번에서 한 줄 5번 갑시다. 20번에서 한 줄 5번. 여러분, 이거 두 군데가 틀렸는데, 첫 번째, 하늘이 정한 선과의 결연을 지연시키고, 밑줄. 그러니까 고전 소설, 좀 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여기서 정답 냈을 겁니다. 하늘이 다 정해서 내보내는 건데, 이게 지연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혼을 좀 늦게 한다 싶은 것도 다 뭐라고 봐야 돼? 하늘이 미리 정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고전소설의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출 분석하면서 흔히 적강 모티프가 나타나는 소설은 보통 이렇던데 혹시 고전소설 그렇게 공부해도 됩니까? 됩니다. 현대소설은 안 되지만. 왜냐? 고전소설은 떡밥편수, 클리셰 범벅의 막장 드라마거든. 그러니까 예컨대 고전소설에서 꿈꾸면 항상 무슨 내용 나오죠? 미래에 대한 예언. 그쵸? 그리고 항상 첫 간의 갈등 나오죠. 영웅적인 활약상 나오지. 클리셰 범벅이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천상계, 그 다음에 지상계, 적강 모티프 나오는 순간, 아, 하늘이 이미 정해서 내려보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이 적강 모티프 나타나 있는 거 한 10지문만 풀어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납득될 겁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다 그렇게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뒷부분 갖고도 답 낼 수 있는데, 상서의 회의적 태도 밑줄. 상서의 회의적 태도 밑줄. 여러분, 상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근본은 자연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회의적 태도입니까? 낙관적 태도 아니야? 그렇죠? 답 5번. 네, 여러분 혹시 여기서 2번 찍은 사람? 없어? 정규분포를 무시하고 있네? 2번 찍은 사람 없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2번이 굉장히 중요한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20번의 선지 2번 별표.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인물의 간접제식 개념정이 뭐죠? 인물의 간접제식 개념정이 뭐지? 이거 고1 때 배우는 건데. 그리고 개념을 배웠다면 개념대로 독해하고 있습니까? 느끼를 다 피하네. 친구 묻겠습니다. 인물의 간접제식 개념정이 뭐죠? 대답해줘. 아이, 아는데 왜 그래. 여러분. 대사,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외양. 이거 가지고 뭘 드러내는 거죠?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맞습니까? 그럼 바꿔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알고 있다면 대사나 행동 읽을 때마다 내면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면 확인하고 읽고 있습니까? 대사나 행동 읽을 때마다 내면 뽑아내고 있어? 안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누군가는 대사나 행동 읽을 때마다 아, 얘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네. 얘가 이러니까 이런 말 내뱉고 있는 거네. 금방금방 납득이 되거든. 훈련이 된 사람은. 근데 아닌 사람은 얘 갑자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심리가 튕긴다고. 그래서 지문위에 적어봅시다. 생각하는 대로 20번 문제 위에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면 항상 추론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직접 제시는 기본. 그래서 이게 극대화됐던 게 24년 수능의 박태원의 골목안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의 골목안. 도대체 갑순이 할머니는 정의와 가뜩이 어미 간의 싸움을 왜 말렸는가? 배지 못한 행랑껏 여기에 힌트가 있거든. 그 대사에서 싸움이 벌어진 이유를 파악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말실수가 싸움의 원인이 아닌 거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나? 최근 기축인데.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여러분 말과 행동에서 내면을 추론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겠죠? 이 지문에서는 이거 두 가지 정도를 뽑아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갑시다. 여러분 보기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쭉 밑줄. 전sek이나 천상과 관련된 일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인물은 본래의 자기 정체성이나 운명을 확인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나 태도가 변하기도 한다. 여기 밑줄. 자, 여러분 다시.
기억하게 되면 뭐가 변한다고? 내면이 변한다고. 그쵸? 자, 그러면 내면이 변하면 뭐가 변하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걸 통해서 내면의 변화 캐치해야 돼. 알겠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 갑시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빨간색 밑줄. 사향의 모함으로 장승상 집에서 쫓겨난 숙향은 죽으려고 표진강에 뛰어든다. 여기 밑줄. 여러분, 그러면 숙향의 행동을 통해서 내면 파악할 수 있죠? 숙향 지금 어떤 심리 상태죠? 자결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현실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A 묶은 부분 보이죠? A 묶은 부분 바로 위에 대사 갑시다. 파란색 괄호로 묶어보면 부인이 홀로 가시면 득달기 어려우나 저희 연협조를 타시면 순식간에 가실 것이고 또 천태산 마고선녀가 부인을 구하려고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괄호 닫고. 여러분 생각해봐. 이 말을 해주니까 지금 배 타고 마고선녀 만나러 가고 있죠. 그쵸? 근데 숙향 아까까지 뭐 하려던 사람이야?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왜 그런 사람이 지금 마고선녀 만나러 가고 있지? 왜 그런 거죠? 기억했으니까 내면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이해됐나? 천상계에서 다시 나를 불러줄게 확인이 되니까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 중력 부분 줄거리 갑시다. 빨간색 밑줄 세 번째 줄. 어느 날 숙향은 이화정 할매의 무덤에 와 슬피 울며 죽으려고 하는데 빨간색 밑줄. 얘 왜 또 죽으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왜 또 죽으려고 하는 거죠? 기억을 잊어버렸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동원해서 대사나 행동 읽을 때마다 내면 다 뽑아내줘야 돼. 그래야 20번에 2번이 슥 지워지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 기출을 바라볼 때도 근데 2010년대 초반 이런 기출 말고 그런 건 여러분 자는 거 깨워서 풀어도 다 풀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 최근 7개년 8개년 문제 풀 때 답 나온다고 그치지 말고 요즘의 관점에서 기출문제 다시 봐야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안 물어봐도 대사나 행동 읽을 때마다 왜 그런지 꼭 내면 뽑아내고 가고 있는가. 알겠죠? 그래야 이런 거 보자마자 아 숙향 얘가 지금 잊어버렸으니까 행동이 바뀐 거네. 빨리 뽑힌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옛날 기출문제는 이렇게까지 안 물어봤다고. 내용이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20번에 2번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오늘 단련 파트에 이런 인물의 간접 제시 연습할 수 있는 박경리의 토지 집어넣어 놨습니다. 같이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뒤로 갑시다. 혹시 23번 틀린 사람? 여기 다 안 틀렸대. 그 23번 틀렸다면 아마 4번 찍었을 겁니다. 네, 내가 이거 작년에도 출제했던 문제인데 그 작년에 어떤 질문을 듣고 나서 왜 도대체 여러분이 보기를 적절히 활용 못하는가 이유를 깨달았어. 작년에 어떤 학생이 어떤 말을 했냐면 선생님 이거 본문이랑 별로 관련 없어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발문 다시 봐봐. 관련 없어 보이면 참고하지 말라야 무조건 참고하라야? 관련 없어 보이면 참고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 있나? 없죠? 무조건 참고하라죠. 왜 알아서 선택하죠? 판단 기준이 그게 아닌데. 자, 게다가 보기에서 마지막 줄, 여기 밑줄. 여기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는. 그럼 여러분,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는데 거기에 내면이 억울한 심경 토로래. 그럼 이게 뭐야? 작품의 주제기죠. 그렇죠? 그러면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이 지문은 지문 전체에 걸쳐서 어떤 내면이 깔려 있다고 봐야 돼? 억울함이 깔려 있다고 보고 해석해 줘야 되는 거지. 보기에서 그렇게 줬으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술 왜 마시는 거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풍류도 있지만 뭐? 괴로우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4번 지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표면에는 이런 표현 쓰고 있는 거라고. 됐죠? 자, 그러면 3번 정답인데, 여러분, 유배문항에서 임금을 원망한다. 무슨 생각이 없는 거죠? 정계 복귀 생각이 없는 거지. 그렇죠? 임금을 원망하는 작품은 굉장히 희귀합니다. 3번 정답. 자, 다음에 여러분 뒤로 갑시다. 32에서 34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새 꼬맹이들의 워너비가 티니핑인 거 알고 있습니까? 잘 몰라? 우리 딸이 지금 5살인데 그놈의 티니핑 때문에 지금 허리가 휠지경입니다. 근데 이게 시즌이 지금 5까지인가 나왔는데 그때마다 캐릭터가 10개인가가 새로 나와. 게다가 얘는 1부터 5까지 다 주인공인데 시즌마다 옷이 조금씩 바뀌어. 진짜 개 짜증나는 만화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게 애니로 개봉을 했거든. 우리 와이프랑 딸이랑 보고 가서 울고 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이 5월 2일 날 또 뭐가 개봉했냐면 시크릿 주조가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그런 건 볼 일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그거 봤더니 얘가 명작이었어. 아무튼 간에 여러분 핫쇼핑인데 이 분홍색 보이죠? 분홍색. 우리 딸내미가 얘 광팬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지? 그래서 요즘에는 제발 이것 좀 잊지 말라 그래서 안 입고 있는데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감각적 이미지 있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왜 중요하죠? 도대체 내신 시험 문제 풀 때랑 그 다음에 EBS 문학작품 정리할 때 이 작품은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왜 정리하지? 왜 정리하죠? 그냥 시키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나는 분홍색이랑 색채 이미지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날까? 우리 딸이 생각나겠죠. 자, 그러면 감각적 이미지는 뭐라고? 내면의 환기라고. 이해됨? 자, 그리고 나는 수능 시험 3번 쳤는데 우리 때는 입시 메카가 노량진이었습니다. 노량진. 그래서 그때 단과 시스템이 되게 독특한데 새벽 6시 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교시 들으러 다녔는데 독하죠? 하루에 4시간 잤습니다. 근데 내가 성경만대 다닐 때니까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노량진까지 가면 새벽에 그 싸한 공기 있죠. 그 사이로 생선 비린내가 막 풍겨온다고. 그때 수산시장 옮기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억 때문에 내가 요즘에도 횟집 근처 지나갈 때 생선 비린내 나죠? 재수할 때 생각이 나. 그러면 후각적 이미지가 과거를 환기시키고 있는 거죠. 다시 여러분 감각적 이미지 왜 중요하다고? 걔랑 연결된 내면이 있으니까. 이해됨? 다시 감각적 이미지 왜 중요하다고? 걔랑 연결된 내면이 있으니까. 이해됨? 자, 그러면 얘는 2015 수능 B형 복인데 같이 봅시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 근데 여러분 되게 이상해. 아니 이 사람 무슨 현실이 북극이야? 왜 차갑죠? 차갑다라는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현실을 생각하면 사실은 뭐가 차가운 거죠? 내 마음이 차가운 거죠. 이해되면 다시 이미지는 내면이라니까. 다시 자, 그 다음에 그곳으로 복귀하라는 것을 귀향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간이래. 고향이 적도지방입니까? 왜 따뜻하죠? 따뜻함이란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지?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전발레 독해할 때 원칙 중에 이게 들어가야 돼. 감각적 이미지를 확인하는 순간 연결된 내면 뭐지? 뽑아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 왜 했느냐? 나 작품 때문에. 나 작품 때문에. 자, 이 작품 독해할 때 매뉴얼 첫 번째 내면의 직접 제시. 자, 그 다음에 동의시 대비 관계, 감각적 이미지 이렇게 3개 동원하겠습니다. 자, 질문 나아가 보면 모감조 습길로 올라가니
잎사귀들이요. 너덜너덜 낡아서 너희들이 파란색 내묻히고 염주 소리. 감각적 이미지죠? 내면 확인해야지. 쌤 이게 왜 긍정입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밑줄. 나는 아직 애증의 빛 벗지 못해. 니네들은 염두소리인데 나는 애증의 빛이 있는 거죠. 그럼 무슨 관계죠? 동일시와 대비야? 대비 관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청각적 이미지 내면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죠? 얘는 뭘 상징하는 거지? 내적 갈등의 해소, 얘를 상징하겠죠. 이듬 내적 갈등의 해소라고. 자, 그 다음에 무성한 초록 빨간색 밑줄, 퍼런 빨간색 밑줄.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색채 이미지가 다 뭐라고 봐야 돼? 애증이랑 연결되겠죠. 됐죠? 애증이랑. 초록 귀때기마다 퍼런 잎새들의 생생한 바람 소리를 달고 있다. 바람 소리도 애증이겠지. 그러니 입이 탕감받도록 아직은 저 빨간색 내붙이고 채색이 시간. 그럼 여러분, 이 채색이 시간이란 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선 뭘 더 거쳐줘야 돼? 내적 갈등을 좀 더 겪어줘야 돼.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대비관계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줄에 파란색 밑줄 낡아서. 그러면 여기 얘랑 대비되는 문구 뭐 뽑아낼 수 있지? 뭐 뽑아낼 수 있죠? 네 번째 줄에. 그쵸, 무성한. 대비관계 확인됩니까? 자, 세월은 누가 만드는 돌무덤을 지나느냐? 흐벅지게 참꽃들이 기어오르던 능선 끝에는 흐벅지게 빨간색 밑줄. 왜 빨간색이냐? 얘랑 의미가 동일하거든. 자, 흐벅지게 참꽃들이 기어오르던 능선 끝에는 벌써 파란색 밑줄, 입지운. 얘는 왜 긍정이냐? 얘랑 의미가 통하거든. 굴참 한 그루. 늙은 길은 산맥으로 휘어지거나 들판으로 비워지거나 다만 억새 뜻없는 바람 분위로 일렁이거나. 그러니까 무소유가 내적 갈등의 해소다. 이 정도 의미겠죠. 그러면 34번의 정답은 3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33번 틀렸습니까? 이거 표범하고 늑대 있죠? 얘네들도 뭐라고 봐야 돼? 사냥꾼한테 희생당하는 존재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1번의 궁극주의는 누구죠? 표범이다 늑대가 아니라 사냥꾼이지. 그래서 2번 정답.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 4월 덮여에서도 문제가 됐던 건데 그냥 긍정, 부정이 아니라 긍정 중에서도 어떤 긍정, 부정 중에서도 어떤 부정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돼. 요새 문화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긍정, 부정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요새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봐. 자, 그러면 자, 이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다 해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5시 10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